자, 다음 주에는 종강을 하는데요. 예, 다음 주에 이제 교재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중요한 부분에 이 계산 문제에 약간 문제 풀이 특강을 약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시간이 안 되고 이제 시간 날 때만 팅팅하는데 우선 시험에 잘 원래 출제 예상되는 부분에서 계산 문제 가끔 특강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오죠. 자, 이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을 보면은 항상 이 가치 판단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게 바로 최유효이죠. 자, 부동산 가치는 이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 항상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인데 이 최유효 이용의 밑바탕 이 토대가 되는 게 있죠. 밑바탕 이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원칙이 또 있고 또 최유효 이용의 내부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원칙이 또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이것은 최유효 이용에 또 직접 이렇게 관련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요인? 내부. 예, 최유효 이용에 내부적 요인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또 외부적 요인이 세 가지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또 외부적 요인. 자,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외부적 요인이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리고 또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해서 기회 비용의 원칙. 자, 그리고 최유효 이용과 이런 거 다 요건 직접 다 연결된 거거든요. 요 내부 외부 토대 요건 다 직접 연결된데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게 이렇게 몇 개? 두 개. 예?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은 간접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우리가 관련이 된 원칙을 얘기합니다.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자, 이 내용을 우선 보는데, 자, 먼저 변동의 원칙부터 갑니다. 시험 문제는 변동 예측에서 우선 출제는 이 변동을 많이 해요. 두 개 중에 변동 예측 중에서 출제는 변동을 우선 많이 한다.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이 항상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도 그 변화를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뭐가 돼?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 기준 시점에 우리가 확정이 필요하죠. 감정평가 활동에 있어서 또 이 기준 시점이 이렇게 확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물리적 감가라고 하죠. 자, 또 우리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거래 시점에서의 거래 사례 가액을 우리는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 시켜주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데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되는 게 변동의 원칙이죠. 자, 이때 기준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나오죠. 자, 여러분 28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 2호에 나오고, 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등을 대상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이러면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뭐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격 조사입니다. 여러분 현장 조사가 아니라는 거. 가격 조사를 어떻게 돼요? 완료한 날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뭐가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자, 시험 문제는 또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어떻게 또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될 지문. 기준 시점에서. 자,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장래의 동향이나 추이 등, 즉 이 수익성이나 쾌적성에 있어서 장래의 동향이나 추이 등의 예측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뭐가 나오죠? 부동산 가치죠. 자, 부동산 가치 또 개념의 근거가 되죠. 자, 부동산 가치는 뭐죠?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익 또는 이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하는데 장래 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다.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와 관련이 있어요. 자,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을 보면은 단위당 투자 금액을 증가시키면 처음에는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섰던 수익이 감소한다는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건물 보면 밖에 고층 건물이 많은데 이 건물이 고층 건물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건물의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이냐. 자, 12층을 지으면 수익이 최대가 되는데 14층을 지었더니 오히려 수익이 감소할 수 있어요. 예, 건물의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이냐. 예, 한계 수익점의 판단과 관련이 있다. 한계 수익점의 판단과 우선 관련되어 있고,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죠?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또 출제를 또 많이 하죠. 잉여 생산성의 원리. 자, 그럼 수익 배분의 원칙을 보면은 자, 생산 요소가 있죠.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고 경영도 있고 토지도 있는데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의 성립 근거는 부동성을 근거로 하는데 이 생산 요소를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해요. 투입을 해서 발생한 뭐죠? 총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총 수익에서 뭐를 노동, 자본, 경영 움직일 수 있는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고 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먼저 지불해. 수익에서 먼저 지불을 하고 남은 나머지를 우린 말로 뭐라고 하죠? 잔여. 여러분 잔여가 바로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한글, 순수 한글. 잔여는 한자어. 잔여 수익, 나머지 수익 또는 잔여 수익을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 뭐가 나온다? 잔여가 나오지. 토지 잔여. 토지 잔여.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 토지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게 수익 배분의 원칙. 일단 자녀라는 말이 지문상에 뜨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 자, 균형. 균형은 우리 26회도 정답, 28회도 정답으로 물었죠. 균형은 정답 지문으로 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노동, 토지, 자본, 경영과 같은 이 내부 구성 요소,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있어서 이 결합에 있어서 뭐를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 상가 건축물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부지 면적이 협소해서 상가 건축물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복도는 우리가 길이가 넓은데 청정과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이런 것은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의 위배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오히려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기능적 감가라고 해요. 기능적 감가. 그래서 이 기능적 감가다.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28회는 사례를 출제했고 26회는 개념을 출제했습니다. 예? 자, 기여 또는 공헌의 원칙이죠. 또 출제 많이 하죠. 기여, 공헌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에 또 기여도, 공헌도, 각 구성 부분에 기여도, 공헌도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다.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라 기여도, 공헌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자, 위에 적합의 원칙. 자, 여러분 28회 시험에 균형과 적합 사례를 출제했죠. 적합은 또 외부적 요인에서 또 시험의 정답이죠. 예?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둘러싼 뭐에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돼. 외부 환경. 예를 들면 주택은 주거 지역에, 상가 점포는 상업 지역에, 공장은 공업 지역에 있어야 돼. 외부 환경이란 말이 나와.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은 공업지역이라는 이 표준적 사용에 어울리지 못해요. 어울리지 못하면 가치가 주택 가격은 하락하죠. 위배돼서 하락을 할 때는 이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경제적 감가. 여기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경제적. 경제적 감가. 자, 부동산은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정외외부 효과 또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부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적합은 능동적 개념이라면은 외부성의 원칙은 영향을 받는 거니까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자, 경쟁. 자, 경쟁의 원칙이죠. 자,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이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경쟁을 해요. 경쟁을 통해서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형성돼요. 여러분이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경쟁이 발생을 하고 초과 이윤이 소멸되면 경쟁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초과 이윤이 떴다 하면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 자, 수요 공급의 원칙.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인데 이게 바로 뭐죠?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고. 자, 또 대체의 원칙. 자,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의 유용성이 동일하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다면 부동산의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대체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가 방식, 또 수익 방식, 비교 방식과 같은 이 평가의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 대체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체의 조건도 있겠죠. 어떻게 돼요? 대체성이 있는 일반 재화 상호 간 또 부동산 상호 간의 가격이나 용도 효용 면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대체의 뭐다? 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 상품 상호 간, 부동산 상호 간에 뭐가 돼요? 용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효용면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대체의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 28회는 사례를 했기 때문에 30회 만약 출제된다면 5개의 원칙 뽑아서 내용을 설명해서 틀린 걸 찾아내는 걸 출제할 수 있다.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인데 요 표가 나오는데 이 표 비교하는 이런 설명은요 27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그래서 원래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29회는 인근 지역의 개념을 정답으로 물었고 28회는 동일수급권의 개념을 또 출제했어요. 네? 또 24회 시험은 인근적, 유사적 개념 구분할 수 있는지 또 물었고요. 그래서 개념을 또 묻는데 하여튼 올해는 비교하는 게 또 출제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비교. 자, 여러분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여러분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뭐다? 대상 부동산. 그래서 대상 부동산, 뭐 대상 물건 나오면요, 여러분 앞에 평가 붙이면 돼요. 평가 대상 물건, 평가 대상 부동산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주거 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용도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냐.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은 뭐냐. 여러분, 지역의 특성은요,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을 얘기해요. 네? 지역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 지역의 특성이 이 대상부동산 가치 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지역 분석의 개념을 묻고 있죠. 그래서 지역의 뭐를 파악을 한다? 특성.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지역 내의 부동산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용 방법을 나타내는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해서 지역 내 부동산들의 평균 가격, 여러분 가격이 아니에요.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가격 수준.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우리는 지역 분석이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위치가 토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지역을 분석할 우리가 필요가 나타나는 거죠. 자, 항상 시험 문제는요, 의의를 또 자주 출제하죠. 의의를 하여튼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데, 자, 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별 요인을 분석한 거예요. 그럼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고, 이거는 뭐를 분석한다? 개별 요인을 분석. 개별 요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최선의 이용인 뭐를 판정?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요. 판정을 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가격이 얼마냐,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꼭 비교해야 됩니다. 요거. 자, 최유효 이용은 이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격 수준, 가격 꼭 비교를 좀 잘 해두고, 이 지역 특성의 제약하에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라면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 여러분 27회 시험에 정답으로 묻는데 한 3번 정도 출제했는데 27회 시험에는 정답 지문. 지역 분석이 먼저, 개별 분석은 나아죠. 자, 이 절차상 선후 관계가 어떠냐. 절차상 선후 관계. 또 분석, 또 범위를 또 묻죠. 분석, 대상, 범위. 그럼 요건 어디서 분석해? 지역 전체잖아요. 그래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넓은 의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시적 차원의 분석이에요. 자,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분석이라면 그 지역 안에 하나의 부동산, 대상 부동산, 이건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시적, 거시에 대해서 무슨 차원? 하나, 그 지역 내 하나의 부동산이니까 미시적 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에 대해서는 뭐죠? 부분. 그리고 광역적에 대해서는 뭐죠? 국지적인 분석이 나타나요. 자, 관련 가격의 원칙을 보면은, 자, 대상 부동산이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외부 환경에 적합한가, 적합의 원칙. 당연히 뭐 예측, 변동은 밑바탕 토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대상 부동산 자체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다. 균형의 원칙을 근거로 해요. 예측 변동은 밑바탕에 있는 토대가 되는 거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 요걸 주의를 좀 해둬야 돼요. 자, 시험 문제는요, 요 3가지에서 나올 때 정답을 요즘에 보면요, 의와 선후 관계에서 정답을 많이 바꾸죠. 여기서. 자, 여기서 보통 지문을 3개, 4개를 내요. 3개, 4개 내고, 그럼 여기서 몇 개? 한두 개를 뽑아서 한 문제를 보통 만듭니다. 자, 인근 지역 개념. 여러분이 작년 시험에 정답 물었고, 24회도 출제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13호에 나오죠. 자, 대상 부동산이 이렇게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의 동그라미.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요, 요걸 지역을 개별로 출제했어. 작년 시험 뭘로 출제했다? 개별로. 근데 나중에 보면 어디 틀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책 보면 여러분 신경을 안 쓰면요 잘 몰라요. 예? 눈에는 익긴 익었는데 개로는 글자 한두 글자 잘 바꿉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인데 용도적으로는 공통성이 있고 기능적으로는 동질성이 있어서 이 상호 서로 대체 경쟁 관계에 속하는 부동산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무슨 지역? 인근 지역. 그래서 지역의 특성, 이 지역의 특성이 이 대상 부동산의 이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직접입니다. 간접이 아니라는 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자, 인근 지역 경계 설정 시 유의사항인데, 자, 여러분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이 되면요 사례 자료 수집은 쉬워요. 근데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인근 지역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 용도적 동질성은 높은데 사례 자료 수집이 곤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지역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 행정적 구역인 또 읍면동과도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 그리고 유사 지역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 유사 지역은 그림에서 보듯이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유사 지역이다. 그래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이렇게 다르나 부동산 가치 형성에 뭐한다? 이 부동산 가치 형성에 간접,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용도적, 기능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이렇게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고 거리가 멀고 가깝고 관계없다. 거리에 원근과도 무관해. 왜냐? 인근 지역이 주거지면 유사 지역도 뭐다? 주거지요. 예? 주거지역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사 지역은 또 어디에? 이 동일 수급권,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이죠. 사례 자료 수집의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최원방권인데, 문제는 이 유사지역은 인근지역이 주거지면 유사지역도 주거지역인데, 이 유사지역은 동일 수급권 이렇게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는데 외부는 안 되죠. 자, 여기 요것은 광명에 있는 주거지역이지만 요거는 부천에 있는 주거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할 필요가 없죠. 사례를 어디서만, 요 안에서만 구해야 된다. 자, 주의 좀 해두시고, 이 동일 수급권의 개념은 또 28회 시험에 출제했죠. 이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이 가치 형성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인근적 유사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권역. 그래서 동일 수급권의 범위를 보면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 종별, 규모, 성격에 따라 우리는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를 보면은 이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 가능한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지역
지역이죠.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는 뭐 요즘에 전철로 뭐 1시간 거리 뭐 이 정도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입니다. 근데 지역의 명성이 있어요. 어떤 지역? 지역적 선호도, 명성, 품위 등에 따라서는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소문난 고급 주택 지역은 대체 지역이 없기 때문에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는 겁니다. 자, 상업지는 동일, 유사한 어떻게 돼? 배후지를 배경으로 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배후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 상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여러분 백화점과 같은 고도 상업지는 편의점과 같은 보통 상업지보다 더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삼습니다. 고객이 원거리에서도 찾아옵니다. 자, 공업지는 여러분 배우셨던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냐, 그러면 또 자원 지향형, 원료 지향형이냐, 또 소비지,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에 따라서 제품이 특성이 달라지죠. 제품이 생산되는 지역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의 효율성, 비용의 경제성에 관한 대체할 수 있는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요, 수송수단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 공업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전국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지는 용도의 뭐죠? 전환. 용도의 전환. 이행지는 뭐죠? 용도의 이해. 그래서 전환. 이행 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요 지문을 좀 많이 내죠. 성숙도가 뭐한 경우? 낮은 경우. 요 지문을. 그럼 낮은 경우는요, 바로 즉시 건축을 할 수 없거든요. 바로 즉시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전환, 이행되기 뭐다? 전. 후가 아니라 전. 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 낮은 경우는 전입니다. 1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전. 자,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비교해서 3, 4지문, 여기서 한두 지문에서 한 문제 원래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사이클상 보면은. 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카톡으로 뭐에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카톡으로 뭐 보내왔더라고요. 10일에 합격전 인천시 지부 부지회장, 인천광역시 부지회장 이번에 뭐 하셨는데 무슨 행사가 있어서 우리 아는 교수님이 그 특강을 가셨는가 봐요. 이제 인천광역시청에. 근데 하면서 인사 근데 스타벅스 커피 2잔하고 무슨 케이크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그때 합격해서 이제 감사합니다 보면서 쭉 얘기해서 보냈는데, 그거 보니까 자기 공부할 때 1년 공부를 했거든요. 1년. 그때는 40분이에요. 여러분 50분 시험이 아니에요. 그때 40분 시험. 그때 최초로 시험이요. 2만 명 정도 치다가 그때 11만 명 정도 칠 때. 5배 이상 증가할 때.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합격을 좀 하셔서 한 업을 20년 하는데 괜찮게 하니까 됐겠죠. 근데 공부하는데 요즘에 2달 놓고 3달 놓고 합격했던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궁금하대. 잘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공부해보니까 2달, 3달 되겠어요? 그 앞에 2년, 3년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2년, 3년. 6개월 합격할 수는 있어요.
하루에 그 어떤 합격할 수 있는데 2달, 3달은 요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6과목은 어떻게 2달, 3달 합격을 해요. 예? 개론도 어려운데, 여러분, 개론은 여러분 대학교 어떻게 돼요? 1학년은 교양이니까 2, 3, 4, 3년 동안에 배우는 과목을 2달 만에 배우는 건데, 개론이 옛날엔 과락 걱정하는 과목인데 요즘은 범위를 또 정해주고 또 문제를 또 정령화되게 좀 내주니까 좀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 옛날엔 개론 40점 넘게 어려웠어요. 지금 몇 분? 50분 시험. 또 얼마나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이 좀 늘어나서 50분에 40문제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3번 정도 이제 이론을 들으면요, 이제 요 지문이 나면 요 페이지 교재 어느 부분에 있는 것 같다, 요게 찾을 수 있으면 합격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찾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찾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합격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 찾을 수 있으면. 왜 그런 얘기 하냐면요, 모의고사 치면은 여러분 오답 노트 할 때, 모의고사는 중요하니까 그 오답 노트 할 때 요게 어디 지문이 나왔는가, 이걸 또 찾아서 왜 틀린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찾을 수 있으면요 합격에 가까운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모의고사 이번에 쳐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이 5개가 나오는데, 예? 3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근데 2개가 놓고 헷갈린다. 이게 개론에 한 10문제, 민법에 10문제 정도 나오면 합격권에 거의 왔어요. 본시험 가도 그렇게 나오는데 합격권에 온 거야. 그걸 줄여가면은 합격은 더 빨라지는 거야. 2개 놓고 헷갈리는 게 많다는 얘기죠. 거기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잘 찍어서 맞추면은 합격으로 가는 거고, 다 2개 놓고 그냥 뜯으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꼭 한두 문제로 떨어지신 분 많은데, 요게 여러분이 58.5점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요 한 4, 5천만 돼요. 한 문제, 2문제 갖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찍을 때 못 찍어서 그래. 2개 놓고 헷갈리는 거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그런 거 전략을 잘 구사하고, 이번 모의고사 할 때부터 이제 지문 한번 봤을 때 여러분이 내가 확실히 아는 문제는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칠 필요 없잖아요. 그거 풀면 되고, 잘 2개 놓고 헷갈린다. 그럼 삼각형 쳐서 생각해보고, 아예 모르겠다면 X페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잘 오답 노트 작성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삼각형 한 거 여기 나번 쳐보면요, 여러분 지금 정도 치면은 한 2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괜찮은 거지. 모르는 거 한 5, 6개 나온다. 확실히 안 것도 한 15개, 20개다. 확실히 알면은 요거는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 부분을 점점 줄여나가세요. 그러면은 합격은 빨라져. 모르는 건 아예 모르는 거 어쩔 수 없지. 8개, 개론민법 8개 모른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틀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예? 나는 봐도 모르겠다. 그럼 틀리면 돼. 민법 경매 계산 문제 어렵다. 틀리면 돼. X막 나면 숫자 나면 어렵다. 민법도 숫자 나온 게 있잖아요. 예? 배당 이런 거. 틀리면 되지 뭐. 예? 그 틀렸다고 근데 아까 있잖아요. 8개 정도는 어렵게 내잖아요, 보통. 그럼 그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그럼 틀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삼각형 부분, 2개 놓고 헷갈린 부분을 줄여나가면은 합격은 빨라져요. 1차 시험은 시간 싸움이고요. 2차는 어떻게 돼? 여러분 안 배운 지문이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범위가 워낙 넓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범위를 좀 줄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삼각형 2개 놓고 헷갈리는 것을 좀 줄이세요. 그러면 빨라집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의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모의고사 쳐도요, 이 스타일이 이렇게 다 달라요, 학원마다. 그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은 2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2017년 시험부터 바뀌었어요. 원래 19년이잖아요. 이때부터 바뀌었어요. 앞에 부분하고 달라요. 예? 국토교통부에서 이때부터 우리가 교수들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하면은 간단하잖아요. 지금 보기가. 이런 건 출제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 빠꾸야, 빠꾸. 예? 그래서 뭐를 한다?
포괄적으로 내다. 그러니까 뭐 박스에서 뭐 기억능에서 이렇게 내든지 포괄적. 그러면은 어떻게 한 지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각각 다 하나씩 뽑아서 출제를 해버려요. 그런 문제를 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작년부터 여기 20%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 30% 바뀌었어요. 원래 또 한 30% 바뀌면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지금 80% 오는 거예요 원래. 작년보다 원래 30% 더 바뀌니까 더 어렵겠죠 원래 시험. 예? 그럼 뭐가 어려운 게 뭐냐? 그게 아니라 아까 있잖아. 박스의 형태 포괄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두 글자 암기 갖고는 합격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수험생들은 몰라요. 작년도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 하는데 꼭 두 글자 암기해서 그래서 작년 합격자가 어떻게 돼? 17,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17,800명. 그 왜 그 떨어지냐면요. 예? 그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그 17,800명 합격자의 2차 합격자가 거의 12,000명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예? 동차 합격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암기를 해서 그래, 개론민법을. 말 바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 우리 그 민법 출제위원장, 출제위원장 선정을 하잖아요. 교수들. 그러면 지문을 출제할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5번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출제된 문제를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선정 카드를 뽑아요. 그럼 200문제 중에 카드 40개를 A형, 또 B형 해서 뽑을 거 아니에요. 뽑아놓고 이제 확인을 하죠. 이제 선정했으니까 문제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 들어갈 때 1번, 2번 보는데 여기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다. 지워버려. 그럼 여기 2년 전에 출제된 지문 지워버려. 그러면 여기 누가 선정위원이 새로운 유형의 지문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보던 지문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건 하나의 유형을 보는 거고 거기에 지문들이 새롭게 구성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시간이 걸려요. 푸는데. 예? 그래서 옛날 출제위원장이 오타도 할 겸 이제 민법 문제 40문제를 읽는데 40분 걸렸다. 그럼 여러분은 그 60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 60분에 40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60분에 40문제를 풀고 개론은 30분에 30문제를 풀어야지. 예? 그럼 어떻게 돼? 90분인데 10분 남잖아요. 10분 남는 거 이제 뭐를 풀어야 돼? 예? 개론 안 푼 거 계산 문제를 10분에 풀어야지. 10분에 못 풀어. 계산 문제는 난이도가 8문제가 다 상이야. 틀리려고 내는 문제 왜 공부해? 그 중에서 쉬운 게 2-3개가 있어요. 그걸 딱 보고 풀고 나머지는 이제 찍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중요해. 30문제를 정확히 누가 많이 공부했느냐. 그러면 계산 문제 나머지 안 풀고 3-4문제 맞출 수 있어요. 전략을 잘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뭐 2글자 암기 안 통해요. 본시험 가면은. 그래서 올해 근데 작년에도 근데 아직까지 뭐 개론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2글자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해야지 이해는 안 하고 암기해버리면 시험에 나면 다 틀려요. 그래서 올해 좀 주의를 많이 하십시오. 앞으로 시험 120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어요. 예. 다른 쪽에는 얘기를 잘 안 해주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2차 공부할 때 주의하라고 많이 했는데 시험 이제 바뀌는 부분 어떻게 하는 걸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게 맞춰서 공부한 사람 거의 합격을 하는 거고 예? 또 2글자 암기하면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예? 그래서 암기할 때도 잘 암기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략 잘 구사하시고요. 자, 잠시 쉬고 이제 3방식 들어가겠습니다.